네, 안녕하십니까. 깡세클럽 강재훈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증시의 급등이라는 부분과 이제 국내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1980포인트 그동안 이어져 왔었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하더라.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이제 GTS를 밟고 갈 것이냐, 아니면 박스권의 기본 마디폭인 2000포인트를 돌파 흐름이 이번 주에 나올 것이냐, 굉장히 좀 중요한 기로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 바로 체크를 하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죠. 어제 지수를 보게 되면은 우선은 이제 지수상으로 1980포인트 2.25% 상승을 해서 마감이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거래 대금이 되겠죠. 그래서 거래 대금 자체가 11조 7천억까지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제 상단 자리대에 돌파가 나온 그런 케이스가 되었는데, 이제 2000이라는 마디 지수까지는 약 1%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를 바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기 위해서 역시 수급적인 부분에서가 외국인의 매수라든지 기관에서의 프로그램 매수,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될 수밖에 없는데, 우선은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3,300억 정도의 매수를 보여줬다 되고, 기관에서가 8,400억이라는 대규모 매수를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약 1조 2천억 가까운 매수를 보여줬다 된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던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선물 쪽에서 보게 되면 선물도 마찬가지로 이제 2.3% 정도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261.95포인트까지 올라와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61.95포인트라는 자리대가 이제 앞전에 이제 3월 달에 시장이 크게 무너질 때 첫 번째 저점을 만들었던 그 라인대들은데, 그 라인대를 이제 올라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같은 경우가 이제 6,400억 가까이 선물 쪽에서 매도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물량 일부를 청산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수는 이제 7만 5천 계약 정도로 축소가 되었는데, 여전히 많은 계약수를 가지고 있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베이시스 같은 경우가 장중에 보합권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되는데, 역시 베이시스가 장중에 플러스를 보이는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매수가 기관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이 역시 나오긴 했는데, 장중에 이제 약세까지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 변동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선은 거래 대금은 11조 6,900억, 그러니까 거래소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여줬었는데, 약간은 거래소보다 작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은 이제 시장에서 거래소가 상대적으로 못 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코스닥이 오히려 거래 대금이 더 많이 쏠리고 이쪽에서의 강세가 더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가 거래소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에서도 일부 거래소와 동조화되면서 움직인 쪽이라든지 엔터 관련이라든지 이런 중국 관련 소비재 이런 쪽에서가 강세 뛰면서 지수는 강세가 나오긴 했지만 상승폭은 거래소보다 못했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가 소폭 들어오긴 했지만 규모 자체가 140억 정도 수준이었고, 반대로 기관에서는 1,500억 정도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 우선 중국 증시도 이제 어제 0.81% 상승을 하면서 2,900선 근처에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900이라는 자리대가 여전히 이제 마디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다. 여전히 이제 미국에서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하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말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특히나 반도체 관련해서 다시금 이제 중국 자체적으로 더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후 육성 정책이 또다시 발표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띄었다가 되고,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었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에서 우려가 컸었던 항공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반등이 나온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논란이 약간 되는 부분에, 이제 모더나에서 발표한 이 백신에 대해서 이제 임상 결과 자체가 구체적인 근거라든지 객관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논란이 좀 일어났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저께 미증시 같은 경우는 소폭의 차익 실현이 떨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나타났다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증시가 1.5에서 0.5% 정도 하락을 했다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 전날에 워낙에 큰 폭의 급등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 급등이 나타난 부분에 따른 일정 부분의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미증시가 강세 떴을 때 배경 자체가 이제 백신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점차 경제 활동 재개가 확대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가 이제 어느 정도 그대로 모멘텀은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문우신 장관이라든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라든지 부양 정책이 여전히 필요하고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더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다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이제 원유 서비스라든지 운송, 금융, 항공, 유틸리티 이런 쪽에서가 하락이 떨어진 모습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들 업종이 그 전날에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일부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는 관점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소폭 상승하면서 30.5로 마감이 되었고, 유가는 이제 32불선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0.08%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MSCI 코리아 인덱스는 미증시와는 달리 좀 더 강세를 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소폭 약세되었고, 여기 환율은 1225원 동일한데, 여기 환율 같은 국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1221원짜리 대를 어저께 저가로 인식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다 하는데, 그 라인대를 언제 이탈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를 일간 차트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주간 차트였는데, 주간 차트에서는 이제 중요 가격대가 똑같습니다. 2,910에서 15포인트 이 라인이 중요 가격인데, 실제로 이제 일간 차트상에서 이 자리대를 넘어가느냐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앞전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이 나타났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급락이 떨어지는 이런 과정을 볼 때, 이 라인대가 중요 지지 라인으로서 형성이 되었던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올라타느냐가 사실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를 올라타게 되면은 앞전에 주로 저항 지지를 받았던 자리대를 다시금 회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만큼 지지 라인도 나중에 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이제 돌파가 어느 정도 하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61선을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주다가 어제 다시금 2,900포인트 근처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 라인대에서 이제 내일부터 양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양해에서 이제 어떤 모멘텀을 주느냐에 따라서 윗자리를 넘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될 것이고, 이 라인대를 넘어간다면 역시 상단 자리를 돌파하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국 증시의 방향을 위쪽으로 열어주게 될 경우 국내를 비롯한 신흥국이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트럼프를 비롯한 미 행정부에서 중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원달러 환율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1230원을 살짝 넘어가는 흐름이 거기서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위안화도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여준다 됩니다. 실제로 위안화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작년 9월 달에 고가 라인대에서 현재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되죠. 실제 앞전에 이제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가 작년 5월 달 그리고 작년 8월 달에서 9월 달 이 사이였습니다. 이때가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를 한다고 되면서 실제로 위안화가 상당히 높게 올라갔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이 시기가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되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나중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타결된다라는 부분에서 결국 위안화가 다시금 7위안을 하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3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의 코로나 확산이 나타나면서 달러화가 상당히 강세를 띠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때가 이제 한 번 정도 또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고가에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려감인데, 우려감을 위해서 위안화가 소폭 올라간다가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쪽은 거의 실리지 않는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상단 자리가 매물이 굉장히 두꺼운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 때 넘어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의 급증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밑으로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와 그제 미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흐름이 좀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고 될 경우는 신흥국 통화가 강세를 띠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도 마찬가지로 강세보다는 약세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시장 체크해보도록 하죠.
어제 증시를 보게 되면 우선은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가 2.2%의 상승을 보여줬다 되죠. 근데 그 코스닥은 0.8%니까 상대적으로 지난주까지 코스닥의 강세 띄었던 부분이 약간은 바뀐 모습이고 대형주가 이제 2.48% 상승하면서 대형주가 중심으로 강세를 띄었다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형도 마찬가지로 강세를 띄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상승이 좀 약했다 되겠죠. 우선은 IT 업종에서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IT는 시장에서 어저께 삼성전자가 이제 5만 원대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2.7%라는 상승을 보여줬다 되고 은행 같은 경우가 4.7% 정도로 은행이 좀 더 강했다 됩니다. 그다음에 보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손해보험 같은 경우가 코로나 수혜주로 부각이 되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이 떨어지고 증권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4.5%라는 상승을 보여줬다 되죠. 그다음 자동차 같은 경우가 말 그대로 이제 코로나 피해주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이 부분이 자동차 쪽에서가 7%대 급등이 나타났고 그 경기 관련 자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소재 관련된 화학이라든지 철강, 산업재 관련된 조선기계, 건설 그리고 운송, 해외 운송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강세가 나타났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코로나 앞전에 수혜주다라고 부각이 되었던 쪽에서는 하락이 좀 떨어지거나 상승이 오히려 제한된 모습이었는데 이제 중국 관련된 소비재 관련해서 면세점이라든지 화장품 이런 쪽에서가 유통에 강세가 있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음식료는 어저께도 설명해드렸지만 음식료는 차익 실현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내에서는 아무래도 IT가 같이 움직인다 됐을 때는 IT 부품 쪽에서가 상대적인 강세 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약바이오는 약세를 띄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자동차 업종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자동차도 이제 시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우선은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런 데서 판매가 이제 거의 정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바닥은 찍은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도 가능한 상태인데 코로나 시대 이후로 이제 언택트 관련과 컨택트 관련 뭐 여러 가지 이슈를 좀 많이 만들고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라든지 이런 개념은 오히려 또 안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반면에 반대로 이제 자가차를 더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하반기부터 회복한다라는 부분은 확실하다 이런 관점인데 그런 부분에서 바닥을 쳤고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된다는 부분이 모멘텀이 된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전에는 고가 대비해서 하락이 이제 44%라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상승이 한번 나올 때 35% 정도의 상승을 이제 약 15거래 동안에 나타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찬가지 15거래 동안에 조정을 받으면서 박스권 하단 자리를 만들었다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박스권 상단 자리 돌파를 이제 어저께 나타낸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증가가 나오면서 돌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기본 마디 하나를 최소한 나타낸다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지테스트를 밟고 그 다음에 넘어갈 거냐 아니면 다이렉트로 추가적인 강세를 보일 거냐 이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마디폭을 N자형을 뽑게 될 경우 이 과정이 나타난다 될 경우는 좀 길게 나타나는 흐름인데 그때는 이 구간대가 현재 매물이 전혀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매물이 없는 구간까지 올라간다면은 그때는 추가적인 강세가 더 나타날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 우선 어저께 외국인 같은 경우가 이제 시총 상위에서 상당히 많이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는데 우선 1차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하이닉스 같은 시총 상위,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정유 관련돼서 SOE,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해서 신세계와 호텔신라 이렇게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 관련돼서 시총 상위 대형적으로 대부분 매수가 들어왔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매도 쪽을 보게 되면 매도에서 이제 SK 바이오팜이 상장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해서 이틀 동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결국 이제 윗골이 달고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그다음에 KMW라든지 LG 생활건강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뭐 에코프로비엠 이런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강세에 뛰었었던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5G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로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에서 수급을 보게 되면은 기관의 이제 프로그램 매수를 더불어서 시총 상위를 중심으로 대부분 들어온 모습은 동일했다 그런다. 우선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그다음에 레버리지 역시 많이 샀고요.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동일하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같은 철강이 들어왔다가 되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과 SOL 같은 정유 거의 동일하게 동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이제 은행주들까지 들어왔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지난주까지 차별화가 이어질 때 언택트 관련된 쪽에서, 그리고 코로나 관련 수혜주라고 얘기하는 쪽에서 강세에 뛰었던 쪽이 약해졌고, 그리고 반대된 쪽이 상당히 강해진 구조가 나타났다 됩니다. 그 다음에 매도 쪽은 역시 마찬가지죠. 세트로 헬스케어라든지 카카오 같은 인터넷이라든지 이제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시젠 같은 진단키트,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넷도 동일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음식료 쪽에서 CJ 제일제당 이런 쪽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라고 보십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그 만기가 끝나고 나서 6월달 만기까지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본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중요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가 선물 쪽에서 물량을 많이 쥐고 있는 상태이고, 반대로 이제 투신가 그리고 개인 투자 같은 경우가 선물 누적 매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월달 만기까지는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옵션 포지션까지만 생각하면 되지만, 6월달 만기 같은 경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선물을 밑에서부터 지고 올라온 케이스인 반면에 투신과 개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선물 매도를 한 부분이 손실이 나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수가 위로 올라간다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다. 그렇게 되고 만기까지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투시라든지 개인 같은 경우는 이 선물 누적 포지션을 청산한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청산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숏커버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될 때 시장에서는 베이시스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지수 자체도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난다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가 실제로 투신권이라든지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가 아침 시작부터 미증시가 강세에 뛰었다는 점에서 선물에서 계속해서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선물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신 같은 경우는 이제 45,000개, 44,000개까지 누적으로 갖고 있었던 포지션에서 이제 32,000개까지 축소가 좀 된 모습이고, 개인 같은 경우는 25,000개까지 있던 것이 22,000개까지 축소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개인과 투신 합쳐가지고 55,000개 정도의 매도 포지션을 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나중에 추가적인 위쪽이 열릴 때 커버링이 여전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고, 이 부분 역시 프로그램 매수 유입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흐름을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어저께 금융 투자 같은 경우가 5천억이라는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었고, 그다음 연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1,800억이라는 매수가 유입이 됐었죠. 그래서 기관에서가 8천억이 넘는 매수가 아주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베이시스가 개선되었다라는 부분에서 강하게 유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선물에서 많은 포지션을 쥐고 있던 거를 일부 청산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현물 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가 되기 때문에 역시 외인들도 그런 부분에서 동반해서 유입되었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앞전에 실질적으로 연말에 배당이 들어왔던 부분 연초에 나가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왔던 부분이 5조 8천억까지 나갔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5조 3천억 정도가 남았다 됩니다. 그래서 향후 베이시스가 개선되는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만 있다면 이 5조 3천억이라는 자금이 다시금 증시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의 자금이 기관에서 유입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는 실제적으로 시총 상위 대형을 중심으로 수급이 상당히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수급의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될 때는 그동안 이제 거래소가 상대적으로 수급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코스닥이라든지 중소에 비해서 약했던 부분이 오히려 강해질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지수상으로는 이제 1980선대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우선 박스권의 기본 마디폭으로 볼 때는 이제 2010에서 2020포인트까지가 기본 마디는 동일합니다. 다만 이 라인대를 다이렉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시장에서 박스권 상단 자리대를 디테스트를 거치고 올라갈 것이냐, 이 정도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제 4월 17일 앞전에 1차 상승이 나타났던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상승폭 해봐야 3.4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대비해서는 여전히 반등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과 거래소가 키 맞추기를 하는 과정이 나타났다. 이게 어떤 식으로 키 맞추기가 사실 중요한데, 거래소가 상승을 못했던 부분을 뽑아서 키 맞추기를 할 거냐, 아니면 거래소가 어느 정도 적당히 상승을 하고 코스닥 쪽에서 적당히 하락을 해가지고 키를 맞출 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대형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지수 같은 경우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동안 상승을 못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수급적인 부분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있고, 거래대금의 역시 증가가 나타나면서 어저께 박스가 상당히 돌파했다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17일 날, 4월 17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67%니까 대형 쪽이 훨씬 더 지수보다도 약하다 되는 케이스입니다. 박스권 역시 마찬가지로 지지테스트를 밟고 갈 거냐, 그리고 마디폭을 뽑을 거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마디를 다 뽑고 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전망을 다시 해드리겠지만, 이 라인 때 뽑고 안착을 하는 과정을 나중에 보여준다면 그때는 국내 증시 자체가 큰 박스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는 국내 증시 자체가 오히려 상당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똑같죠. 코스닥은 계속해서 695포인트 전후를 우선은 상단 자리로 보자라고 말씀드린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정을 665선까지 내려올 거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7일에 대비해서 약 9.7%니까 여전히 상대적인 강세가 많이 나타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략은 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뭐 1950에서 저점 자리가 이제 1905가 아니라 1950으로 저점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고, 2010포인트 전후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지수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양해가 내일 시작이 되는데, 본격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로 금요일이라든지 토요일 날 주말이 돼야지 구체적으로 알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주와 이제 중소형, 그리고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이제 진행이 되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종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은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중국 부양책이라든지 경제활동 재개 확대 이런 쪽의 모멘텀 역시 소재, 철강, 화학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IT, 가전, 그다음에 은행과 증권 같은 금융, 유가 관련된 산업재 이런 쪽 동일하게 관심 가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차익 실현이 필요하다 쪽은 코로나 수혜주, 인터넷이라든지 게임, 제약, 바이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수요일 한 주의 반이 되는 시기인데 이미 방향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지지테스트를 밟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강세를 더 뛸 것이냐, 이 정도의 차이만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